안녕하세요. 도란성형외과 조재호 정유석. 김윤건입니다.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치 제 관심이 있는 수술입니다. 원장님 또 하고 싶으신 거죠? 네. 제가 아무리 줄기세포 화장품 바르라도 이제 조금씩 눈밑지방 이렇게 생기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치의 대가 정유석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눈밑 지방 재배치가 어떤 수술인지 설명 좀 가능하시겠습니까? 눈밑 지방 재배치는요, 생각보다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수련회 때 1990년 후반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최근에 한 10년 전으로 해서 보편화되기 시작한 수술입니다. 노화로 인해서 눈 밑에 이제 지방이 볼록하게 나왔을 때, 예전엔 볼록하게 나왔으니까 지방이 많아졌다라고 생각하고 그 많아진 지방을 제거하면은 해결이 된다. 이제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 많아진 거 아니었습니까, 원장님? 많아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과학적으로 CT를 찍어서 실제로 안화에 있는 지방량을 측정을 해봤더니 나이가 들수록 안화에 있는 지방은 줄어든다, 오히려. 왜 그러면 눈 밑에 지방이 불룩하게 나오느냐? 안화에 있는 지방을 막아주는 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조직이 약화되면서 밀고 나오는군요. 안화 경막이라는 조직이 딱 잡고 있었던 게 늘어나고, 동심을 그리고 있는 우리가 눈 감는 근육, 안윤근이라고 그러는데, 그 안윤근의 톤도 떨어지고 피부도 약해지고 지방을 막고 있던 것들이 이렇게 밀려 나오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방은 줄어드는데 지방을 제거하면은 눈의 생리학적인 기준이 파괴가 되면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거하지 말고 이 지방을 최대한 이용을 하자 한 것이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입니다. 저도 이제 조금 생기는데 위에 이제 불룩한 지방으로 요 밑에 있는 골을 메꿔주는 거죠. 이사를 시키는군요. 그렇죠. 재배치, 그러니까 위에 있는 지방을 밑으로 재배치를 해서 요 골을 메꿔주는 그 작업이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을까요? 눈 밑에 이제 골이 푹 져 있고, 일반적으로 눈밑 지방 수술이라 그러면은 지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 수술은 사실은 지방보다는 요 골이 더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이건 이제 안면거상에서도 나오는 유지인대라는 그 개념 때문에 그러는데, 유지인대라는 것이 여기 뼈에 딱 고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지방이 나오고 고정돼 있는데, 위에 있던 지방이 나이가 들면서 밑으로 떨어지면서 여기 골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을 메꿔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수술이거든요. 골이 심하게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울 봐서 자기 눈 근처에 꺼진 데가 나타나면 고려해 볼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럼 수술하는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피부 절개 있고요. 결막 절개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피부의 톤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피부 처짐이 많이 동반된 경우, 또는 눈밑 지방이 골뿐만 아니라 심하게 좀 불룩하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되게 피부 절개를 합니다. 피부 절개를 해야 시야가 넓어지고 심하게 나와 있는 변형들을 개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젊은 분들, 피부 톤도 좋고 처짐도 별로 없고 지방의 돌출이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 그럴 때는 이제 굳이 피부 절개할 필요 없죠. 피부 절개를 하게 되면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나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부 절개를 안 하고 결막으로 절개를 해서 순수하게 지방만 재배치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회복 시간이죠. 얼마나 회복이 걸릴까? 모든 수술 다 똑같은데요. 개인차가 굉장히 심해요. 평균적으로 보면은 보통 일주일 정도 되면 눈 주변에 있는 큰 붓기는 다 붓기가 빠집니다. 빠지고 네. 한 일주일 정도면 붓기가 빠지고. 그렇죠. 봤을 때 눈에 뭐 했구나 하는 정도의 느낌, 좀 부어있네, 약간 부어있네 하는 정도의 느낌이고요. 멍도 심하게 드는 경우가 가끔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냥 누르스름한 정도의 멍.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칠밥 벗고 난 뒤에 가볍게 화장하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되게 늦어도 2주 정도 되면 대인관계 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피부 절개한 경우에 그 흉터 같은 경우에는 빠르면 한 달, 조금 오래 가시는 분들은 한 6개월 정도 가는데, 일반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면 흉터도 눈에 많이 띄지는 않습니다. 결막은 뭐 당연히 흉터가 겉으로 없으니까 흉터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결막은 이렇게 눈 안쪽으로 얘기하는 거죠? 눈 안으로 이렇게 뒤집어서 눈 안쪽으로 절개합니다. 그럼 아플 것 같은데 통증은 어느 정도일까요? 통증은 별로 없어요.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눈이 쪼이고 부어 있으니까, 혹시 운동하시다가 다쳐서 부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또 제 몸을 소중히 생각하기 때문에 부어갖고 이게 눈이 좀 뻑뻑하고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정도의 느낌이죠. 그러면 이제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은 한 번으로 끝내고 싶은 마음도 있으시거든요. 그럼 이거 한 번 수술하면 평생 가는 겁니까? 뭐 평생 가는 수술은 없죠.
평생간 수술은 없지만은 지방 제거하고 다르게 지방 재배치가 좋은 게 문제가 되는 골 있는 부분을 지방을 이렇게 끼워 넣어 갖고 재배치를 해서 그 골 있는 부분을 메꿨잖아요.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그 메꿔진 지방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수술하기 전처럼 심하게 골이 진다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술 한번 해놓으면 피부가 처져서 이렇게 피부가 남아 돌아가는 현상 이외에는 다시 그 골이 심하게 지고 지방이 심하게 볼록하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제법 생각보다 효과가 좀 오래 유지가 됩니다. 한 15년 정도, 길면 20년 정도 유지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부 처짐이 있거나 그럴 때는 굳이 지방 재배치를 또 할 필요 없고요. 그때는 늘어진 피부하고 근육만 조금 정리를 해줘도 처음 수술한 것처럼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수술 후에 아무래도 이제 세안이라든가 화장 이게 언제부터 가능할 건지가 또 궁금하십니다. 수술하고 실밥 뽑기 전까지는 실 있는 자리에 물이 안 닿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고양이 세수해야죠. 진짜 이렇게 고양이. 일주일은 조심해야 되고. 그렇죠. 한 5일 정도, 5일째 이제 실밥을 뽑으니까요. 그리고 실밥 뽑고 난 뒤에 세수 막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문질러 버리거든요. 벌어져서 오세요. 실밥 뽑고 난 뒤에 한 2, 3일 정도도 조금 조심스럽게 세안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수술하고 한 7, 8일 정도 되면 정상적인 세안과 화장이 가능하게 되죠. 어쨌든 이거 눈밑지방 재배치가 만족도가 어마어마하게 좋은 수술입니다. 저는 그냥 이미 결정을 했습니다. 때가 되면 하기로. 날짜를 잡으시는 겁니까? 아직 때가 안 됐다고 대가께서 늘 말씀하시기 때문에 때만 되면 무조건 할 겁니다. 주변에 정 원장님한테 받은 지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 보면 진짜 한 5년에서 10년은 그냥 바로 젊어집니다. 이거는. 여러분들도 조금이라도 눈 주변에 이렇게 뭐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냥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 수술이에요. 눈밑지방 재배치는 정말 최고의 수술 중에 하나 아닌가. 항노화 수술 중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